올여름 이상기후가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수확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깊습니다. 어젯밤 여수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음 달 광양에서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15일부터 사흘 동안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진 전어축제가, 21일부터 사흘간은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영화 택시 운전사가 단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보여준 실상은 실제에 너무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논밭 곳곳에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적기 방제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농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의 최대 유자 군락지답게 과수마다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 내린 반가운 비 속에서도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최악의 폭염으로 튼실해야 할 유자가 곳곳에 생채기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거 애써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 허탈감이 참 많이 들어.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응애류와 자벌레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돼 꼼꼼히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고흥군도 이에 따라 현장 방제와 기술 지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충에 의한 피해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은 거기에 따른 꾸준한 애찰과 함께 적기에 방제를 하셔서 이상기후의 영향은 벼논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렁이와 천연약재 사용 등 친환경 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농민들도 오락가락한 날씨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던 적기 방제가 폭염과 폭우로 미뤄지다 보니 수확 감소에 대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방제하는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온도가 너무 상승하니까 제때 방제를 해드리지를 못하니까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가장 그게 큰 원인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병해충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곳곳에 나타난 병해충은 결국 농민들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일은 하늘에 맡긴다란 말이 옛말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젯밤 여수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여수시 봉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흙과 모래, 자갈 등이 도로로 흘러나와 일대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고 석창사거리와 도원사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되는 것은 물론 일부 차량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수도가 역류해 빗물이 상가로 흘러들어가고 축대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등 어젯밤에만 소방서와 지자체 모두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여수 지역에 시간당 109mm의 비가 내린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간당 109mm의 폭우와 만조 시간대가 겹쳐 도원사거리 우수저류시설이 정상 가동되다 멈춰 이 일대 침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일어난 침수와 도로 파손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도원사거리 일대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어난 물에 인명이나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급류에 휩쓸려 장애인이 숨지는가 하면 토사 유출과 침수에다 교통사고까지 속출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동 휠체어를 탄 66살 문모 씨가 광주 천변을 지납니다. 문 씨는 잠시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몸이 불편한 문 씨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동 자동차 자체가 전기다 보니까 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쪽에 물이 들어가서 전동차가 그 순간에 서버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물살이 셌죠.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여수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도로로 흘러넘쳤고
지하차도에선 승용차가 침수되는 등 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유수에서는 25톤 유류 운반 차량이 전복돼 기름이 유출됐고 강진에서는 트럭과 마을버스가 충돌해 5명이 다치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당분간 시도 때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남서해상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해안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 피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변신과 차별화를 추진합니다. 제16회 광양 숯불구이 축제위원회는 최근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유명 불고기 식당을 초청한 음식 경연대회나 불고기 양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축제 행사 차별화 전략을 깊이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또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SNS 홍보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숯불구이 축제는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천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18회 광양 전어축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시립국악단의 축하 공연과 전어 가요제 예선이 열리며 둘째 날부터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어잡이 소리 시연 행사와 초대 가수 공연, 불꽃쇼 등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전어잡기와 힐링 걷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미래 어업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양식업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시범 사업인데 공모 사업을 받아놓고는 맘대로 양식을 하는 황당한 현장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업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진도의 한 전복 양식장. 자기 부담 40%를 포함해 20억 원짜리 사업으로 지난달부터 어린 전복을 넣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이 양식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업 허가를 냈다며 양식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준공을 지역상을 포함해서 준공을 그 달 내지 그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한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당초 여러 층이 있는 아파트형, 즉 1층에는 어린 전복, 2층에는 중간 크기, 3층에는 다 자란 전복을 넣는 방식으로 다층 양식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조의 물도 친환경을 위해 버리지 않고 정화 등을 통해 계속해서 돌려 쓰는 순환 여과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범 사업을 따낸 뒤 선정 조건을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의 보완 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갖고 여기 시험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돼야죠. 게다가 공사대금 미지급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잡음이 계속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보조금 회수 가능 여부를 포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서 5.18 주역들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1,000만 관객이 본 진실은 실제 10,000분의 1도 안 된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5월 어머니집 회원 그리고 5.18 당시 택시 기사들과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보기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1,000만 관객은 진실의 힘 때문이지만 진짜 진실은 10,000분의 1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직도 진실은 깨알 만큼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진실을 온전히 밝혀야 되는 것. 그것이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고 힌치페터 기자의 추모비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남기셨던 오래된 힌치페터님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추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민주당도 함께한다고 약속드리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흥행 돌풍 속에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들의 영화 관람이 이벤트나 의지 표명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진실 규명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수 상공의 일소가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조기 건설과 함께 부두 형식 변경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상인은 해수부와 해수청,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부두가 비좁아 선박들의 채선 시간이 늘면서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석유화학부두 조기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또 현재 돌핀식 부두 건설 방식보다는 중력식 부두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며 계획 변경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국내 항만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사랑 나눔 시네마데이 행사가 오늘 CGV 광양점에서 열렸습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후원하고 광양 로터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과 클럽 회원 등 170여 명은 영화 청년경찰을 관람한 뒤 선물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졌습니다. 순천시 연향동의 명말경로당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연향동에 35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한 이 건물이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주택의 10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소모를 절감해야 인증받을 수 있으며 독일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국내에 11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수시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생발전 공동 업무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여수산단 내 24개 기업과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기업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협약과 관련된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전체 소유량 가운데 58%를 지역 생산품으로 구매했으며 공사 발주 등 지역 기업 이용은 69%로 나타났습니다.